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나요? 간이 철렁했어요. 안 그래도 자퇴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거든요. 학기 초에 같은 학년 아이의 자퇴 소식이 있었고, 방학 직전에도 같은 반 아이가 자퇴를 했어요. 올 초엔 지인네 아이가 자퇴를 했고요. 딱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도 상위권이었는데 말이죠. 올 초에 자퇴를 했으니 당연히 올해 수능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글쎄 올해 수능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재수 종합학원에라도 보내놔야 시간 관리도 되고 걱정도 될 텐데 유명한 재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죠? 단순할 것 같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자퇴 후 대학 가는 법. 얼른 시작해 볼게요. 요즘 자퇴 이유. 앞으로는 전통적으로는 학교 폭력,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자퇴가 많지만 최근엔 상위권 학생의 전략적 자퇴가 늘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전략적 자퇴를 고민하는 성적대가 주로 3, 4등급이었는데 최근엔 더 넓어져 2등급대 혹은 주요 과목에서 삐끗한 학생들도 자퇴를 한다고 해요. 2014년에서 2023학년 수능 응시자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을 보면 2.2%에서 3.1%로 0.9%가량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 수능 응시 인원은 14만여 명이 감소했는데 검정고시 인원은 1만 4천여 명에서 1만 5,500명 정도로 오히려 1,500명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후 치러진 2020 학년 수능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자퇴 증가의 첫 번째 이유로 정시 비율 확대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대의 경우엔 최종 등록자 중 검정고시 출신 인원은 45명까지 늘었다가 최근 다시 줄었어요. 정시 교과 평가 도입이 검고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자퇴 이유는 자퇴 후 재입학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작년 초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인이 수시 컨설팅 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진짜 놀라운 걸 알겠다면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의 어떤 학생이 고1에 자퇴를 하고 집에서 먼 학교로 재입학해서 다시 1학년으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대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신을 1점대 극초반으로 받는 거다. 재수를 하더라도 좋은 내신은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재수, 삼수도 하는데 고등학교 1년 더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당시엔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의대를 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이게 올해 기사화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현재 내신으로 의대 진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퇴 후 재입학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보편화가 됐다는 방증이겠죠. 예전보다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되면서 정시보다는 수시로 의대를 노리는 것이 쉬워져 내신이 안 나오면 자퇴하고 재입학해서 내신 리셋을 노리는 거죠. 이런 특성 탓에 자퇴 후 재입학이 전략으로 활용되는 학교는 대부분 수시 중심 학교라고 해요. 자퇴 후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내신은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고 암기 중심일 때가 많아 재입학 시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한 번 높은 내신을 받아보면 그 내신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때문에 내신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은가요? 세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 1위를 차지했어요. 저희 아들 같은 케이스가 많네요.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을 거치면서 학교가 반드시 다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예전보다 강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며 학교로 등 떠밀던 부모들도 요즘엔 매체를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는 데다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기에 굳이 힘들게 학교에서 버티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갈수록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후엔 고1 내신 성적을 이유로 자퇴 후 다른 학교로의 재입학 시도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이는 현재 상대평가되는 일반 선택 과목도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서 고1 때 이수하는 공통 과목만 9등급 상대평가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1학년 이후에는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서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2, 3학년에서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현 중2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자퇴 후 재입학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이 어찌 될지 참 심란해요. 자퇴 시기 잘못 잡으면 대학 못 가는 이유. 올 초에 자퇴한 지인 아이가 올해 수능을 못 본다고 했잖아요. 사실 자퇴는 개학 시기에 많아진다는데요. 방학 끝 무렵에 학교 갈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자퇴 고민을 많이 한대요. 실제로 자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자퇴를 하면 수능을 못 봅니다. 수능을 보려면 검정고시를 먼저 봐야 하는데 검정고시에 응시 제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는 4월과 8월에 보통 10일을 넘기지 않고 치러지는데요. 1회 시험의 공고일은 1월 말에서 2월 초로 접수는 2월 내. 2회차 시험 공고일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접수는 6월 내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다음 연도 4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퇴학일로부터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직전 연도 7월 말까지는 자퇴를 해야 합니다. 8, 9, 10, 11, 12, 1월 이렇게 6개월 확보 후 2월 초 검정고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8월 검정고시를 치르려면 언제까지 자퇴를 해야 할까요? 8월 시험의 공고일은 5월 말에서 6월 초니까 12, 1, 2, 3, 4, 5 이렇게 6개월을 확보해야 하니까 11월 말까지 자퇴 처리를 완료해야 해요. 지인 아이는 8월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11월 수능에 응시 가능하고 수시, 정시 지원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데 3월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못 보게 된 거였어요. 어쨌든 자퇴는 했으니 가능하면 유명 재수종합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봤는데요. 재종학원은 주로 직전 연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수능을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수능 성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반수생 기준으로는 스카이는 갈 정도의 성적은 나와야 선발될 수 있다고 해요. 올해는 쉬운 수능 예고로 반수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바람에 대기표까지 등장했고 그 대기표마저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퇴를 결정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결정 후에도 쉬운 게 없어요. 돈 있다고 다 유명 재수학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퇴 후 재입학. 자퇴 후 재입학의 경우는 대부분 학교장의 재량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퇴 후 재입학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데요. 지역별, 학교별로 여건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고등학교 원서 접수 시기에 본인이 졸업한 중학교를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존에 다니던 고등학교로 입학한다면 자퇴한 시점의 학년 유지가 가능하지만 자퇴 후 재입학을 타 학교에 한다면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내신 리셋을 위한 재입학의 경우 어차피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검정고시로 대학 가는 법. 고졸 검정고시 과목은 국수형 사과와 한국사가 필수고 도덕, 기술, 가정과 은미체 중 한 과목을 선택 총 7과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출제 범위는 고1 교육과정과 비슷하며 선택 교과 중 도덕의 경우 생활과 윤리와 거의 유사하다고 해요. 총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시험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분 합격도 가능해서 재응시 시 원하는 과목은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수능을 봐서 정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정시 외에도 수시 교과와 논술 전형으로도 많이 진학한다고 해요. 검고생의 많은 수가 생기부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 지원은 쉽지 않는 듯합니다. 생기부 대신 대학별 대체 서식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지만 합격률이 낮다고 하네요. 교과 전형의 검정고시생 지원 가능 여부와 내신 성적 환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원 가능하다면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는 비교 내신이 적용됩니다. 명지대의 경우 검정고시 성적 100점이 2등급, 95점이 3등급으로 환산되며 1등급은 받지 못하네요. 2024학년도 공고생이 수시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교과 100% 전형의 경우 성공회대, 용인대, 건국대 글로컬, 성결대 등이 있고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의 경우 명지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안양대, 강서대 등 교과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경우 경기대, 가천대, 인천대, 서경대 등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상위권 대학 모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률이 높고 모집 인원이 적지요. 의외로 검고생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하네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논술이나 수능을 봐야 하지만 모든 검정고시생이 수능 준비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중하위권 대학에 지원 예정이면 검정고시 학원을 숭학하는 경우가 많고 상위권 대학 진학을 원하면 검정고시 학원보다는 재수종합학원을 다니는 게 낫다고 합니다. 자퇴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 시간 관리가 쉽지 않을 듯하고 10대에 학교에서만 가능한 경험들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만약 학폭이나 왕따 문제 등 극한의 상황이라면 굳이 힘들게 버티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 실천 가능하다면 이 길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자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자퇴가 회피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미 결정하셨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할게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